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84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11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이 4월 30일입니다. 원래 제가 이 시즌 5 해가지고 1월달에 시작할 때, 1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1월달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일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그 1월 13일로 방송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4월 말까지로 계획 잡아가지고 전업 투자 하듯이 매일 이제 화면을 쳐다보고 열심히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요.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1월도 뭐 마이너스 28만원, 2월달에 플러스 10만원, 3월달에 손실이 좀 컸습니다. 이거 트럼프 뭐 악재를 갖고 떨어질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마이너스 120만원. 그 다음 4월달에도 좀 나름 노력은 했는데 마이너스 17만원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마이너스 155만원 손실이 났고요. 그 답을 못 찾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전업하기에는 실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또 제가 뭐 지금 아직까지 은퇴할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하는 그런 나이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 저는 한 60 되면 좀 인생을 한 발 물러서서 좀 살아가는 뭐 이런 쪽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세상은 아직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표현한 것 중에 저런 표현을 했는데 나름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 달리다가 이제 좀 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 갖고 그 자리에 멈췄는데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계속 앞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이 가면 예전 같으면 60이면 환갑이니까 오늘은 이제 제가 계속 매매하던 거를 일단락 찍고 이제 그 예전처럼 이제 가끔씩 영상 올리는 그런 쪽으로 예전 패턴으로 바꾸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시장보다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보통 예전에는 환갑이라 그랬고 60이면 환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되면 열심히 나름대로는 뭐 어떻게 되든 살아왔으니까 이제는 멈춰가지고 지나왔던 삶도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남은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삶을 좀 정리하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50대 후반부터 그렇게 해서 이제 60이 돼 가길래 이제 탁 멈췄는데요. 멈춰서 딱 서가지고 이제 이렇게 둘러보니까 세상이 그냥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안 멈추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서 있어도 좀 크게 눈에 안 띄는데 다들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고 있는데 혼자 서 있으면 이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뒤로 뛰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남들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 혼자 뒤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지고 좀 혼란이 왔었습니다. 이 인생이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인생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60까지 열심히 달려왔는데 여기서 또 70까지 열심히 달리면 혹은 뭐 건강이 허락해가지고 한 80까지 열심히 달리면 좀 더 뭐 그냥 좋아가지고 90까지 달리면 그럼 그 다음에는 그 좀 약간 허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달리다가 어느 순간 하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난 열심히 달렸다 하고 가기에는 좀 이게 그렇죠. 인생이 그 왜 태어나서 왜 사는지도 지금 답을 못 찾았는데 그냥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 그 멈춰지는 순간이 됐을 때 이 뒤돌아볼 시간도 없죠. 그냥 바로 가야 되니까 이 정리도 잘 안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면 준비해봐야 뭐 어차피 죽을 그 뭐 준비할 건 뭐 있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조금의 어떤 막 그 숨을 헐떡이며 달리고 있다가 가쁘는 것보다는
약간 그래도 그 숨도 좀 고르고 천천히 주변을 한 번씩 돌아보고 뒤도 돌아보면서 이 하늘도 한번 쳐다보고 불어오는 바람도 한번 느껴보고 뭐 이런 걸 느끼면서 조금 서서히 정리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예전에 그 법륜스님 강연할 때 제가 한번 가가지고 깨달음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깨달음이 질문이었고, 그 다음 이제 또 혹시나 강연 갈 기회가 있으면 언제까지 달려야 하는지 그걸 질문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 나이를 먹을수록 조금 이제 내려놓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겠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었는데요. 그게 좀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올라가 버렸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 생각은 그렇더라도 세상이 다 앞으로 달려야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동참해서 좀 더 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10년 정도? 운전면 한 5년, 뭐 그래 안 되면 또 10년 정도 앞을 보고 더 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면만 쳐다보고 이렇게 세월을 죽이고 있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 쳐다보고 매매하는 이 부분은 오늘까지로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끊는데 이건 아니고요. 일단 현재 845만원 잔고가 남아 있는데요. 매매 방법을 이제 예전 방법으로 1월달 이전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했던 방법인데요. 최근에 단타 매매하고 장기 투자하고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그 단타는 빼겠습니다. 매일 쳐다보고 있는 이게 지금 시간이 그 허락이 안 되니까 단타 매매는 빼고 그냥 스윙 투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뭐 3, 4일 정도 혹은 일주일 정도 보고 좀 괜찮은 좀 그러니까 당일 승부 보는 게 아니고요. 한 일주일 정도 보고 매수를 하고 잡았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그냥 쭉 홀딩해서 상황에 따라서 괜찮다 싶으면 한 달을 갈 수도 있고 좀 긴 시간을 가지고 매매하는 이 방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하는 것도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변화가 없으면 방송 건너뛰고 저도 이제 다른 뭐 일자리를 구하러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바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제 종목에 변화가 생길 때만 혹은 뭐 시장에 아주 뭐 특별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럴 때만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긴 매매 긴 호흡으로 매매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을 정리를 좀 했습니다. 원래 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한미글로벌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 뭐 한국정학기술 그 다음에 화신은 어제 시간에 의해서 매도를 해버렸고요. 이건 어제 방송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관세 유예뭐 나왔는데 이건 뉴스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래가지고 제가 어제 시간에서 정리해버렸습니다. 오늘 뒤로 밀렸죠. 이게 관세를 유예해주는 게 아니고 25%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부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건 아니다. 이런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메리트 있는 뉴스가 아니었는데 어제 괜히 흥분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두 종목만 남겨놨습니다. 이 두 종목은 이제 길게 봐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라서 두 개를 남겨놨습니다. 첫 번째 잉그루드랩인데요. 둘 다 200만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잉그루드랩은 일단 뭐 선케어 제품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 선진 뷰티 사이언스가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올라갔고 오늘은 이제 꼬리다고 좀 뒤로 밀렸는데요. 이 뉴스 올라갈 때 뉴스가 뭐였냐면 미국의 선케어고 공장 짓는다는 뉴스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좀 그런 게 잉그루드랩은 미국의 공장이 이미 있죠. 미국에서 다 생산을 하니까 인천에 조금 있다는데 그거는 비중이 얼마 안 되고 대부분이 미국이 생산하니까
그 부분으로 봤을 때 관세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자유롭기도 하고 선케어 제품 뭐 이런 게 주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호재인 것 같고, 그리고 아주 길게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위쪽으로 갈 확률이 높고, 올라간다면 이 행보했는 길이만큼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아주 많이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주봉으로 보시면 한 2배 정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리고 제가 보는 부분은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관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관세는 유예시켰지만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0% 관세가 지금 부과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관세 10%가 부과됐기 때문에 가격이 10%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싶은데, 이 회사는 공장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부분에서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올라간다, 여기에다 저는 포인트를 잡고 있고, 그 부분이 두각이 되면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몰빵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좀 시장이 지금 불확실해 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 가지고 일단 비중을 200만 원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한 종목이 SG인데, 이건 뭐 다들 아시는 대로 우크라이나 종전하게 되면은 도로 포장 뭐 이런 쪽 기대감으로, 종전 기대감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보는 부분은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죠? 스틸라스콘인가? 용어도 잊어버렸네요. 이 회사가 지금 유상증자를 많이 해가지고 유동 주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일단 에코스틸라스콘인가 뭐 그렇죠 이거. 제철소에서 나오는 찌꺼기, 철강 찌꺼기, 그걸 이제 골재 대신에 그걸 넣어가지고 아스팔트를 까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깔면은 이거 나중에 뜯어낼 때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친환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강가에서 자갈모래 같은 거 채취해가지고 하면 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생겨,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제철소에서 나오는 찌꺼기 돈 주고 버려야 되는 그걸 공짜로 얻어와가지고 그걸 이제 배합해갖고 새로운 그런 기술을 이제 적용해가지고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에는 포항제철하고 지금 철강 찌꺼기 그걸 이제 뭐 몇 년 동안 공짜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것도 이제 서로 좋은 거죠. 공짜로 버려야 되는 거, 돈 주고 버릴 거를 공짜로 주고, 이거는 또 골재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우크라이나도 철강 쪽 이런 쪽 공장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철강 찌꺼기가 나오는 걸 가지고 하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돈 주고 버릴 거를 사용해 갖고 하니까. 그리고 포장 비용도 저렴하고 친환경 뭐 이런 거 있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또 지원 받을 때 우크라이나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뭐 개발도상국 후진국 지원 자금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우선 설치해주고 뭐 이런 쪽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온 데가 인도인데, 인도도 철강 이런 쪽이 찌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자기들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따져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데, 유동 물량이 많아가지고 이게 쉽게 잘 못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종전이 언제 될 것이냐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니까, 전쟁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생기면 대동기업 같은 거 이런 거 대장격으로 올라가던 게 뒤로 밀리면 얘는 못 올라가고 뒤로 따라 내려가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 이건 답이 없고 그냥 묻어놔 버리자는 생각으로 하면 현재 위치는 아주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여집니다.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언젠가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싶어서 이 종목 200만원 해서 인그루드랩 200, SG 200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지금 가지고 있고요. 현금은 442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합계로 845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생각이고요. 종목 잡을 때 뭐 짧게 그냥 이 종목 잡아가지고 얼마 수익 내야지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아니고 이제는 어떤 새로운 테마 같은 게 형성이 돼 가지고 이게 정말 전망이 있어 보인다 싶은 그런 종목이 생기면 신중하게 생각해갖고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한 종목에 잡아가지고 한번 사면 좀 길게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대응하도록 매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현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제 계좌는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종목의 변화가 없으면 웬만하면 특별한 일 없으면 방송은 건너뛰겠습니다. 매일마다 방송해봐야 뭐 같은 말 자꾸 되풀이하는 것 같고 지금 딱 그렇죠. 시장이 횡보하고 있으니까 어제 11만원 벌고 오늘 11만원 잃고 뭐 이렇게 자꾸 되고 있으니까 이 무의미한 것 같고 확실하게 뭔가 변화가 생겼을 때 그럴 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부분은 간밤에 미증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밀리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다우나스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나스닥 지수 보시면 약간 반등해 가지고 있는데 어제부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관세 부분의 악재로 인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빼고 나머지 나라에 관세를 유예시켜준 90일 유예시켜주면서 올라왔고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대충 한 이 정도가 바닥권으로 보고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관세가 부과됐을 때 빠졌던 부분이니까 얘 빼고 한 이 정도 선을 바닥으로 보면 상바닥으로 하고 지금 돌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좋아 보였고요. 위쪽으로 좀 갈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부터 지금 그 상황이 좀 힘에 부치는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뒤로 밀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도 지금 그렇게 좀 우호적이지가 않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중국하고 관세 부분이 해결 방법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왕창 때려놓고 상대방에서 협상하러 오면 자기가 유리한 미국이 유리한 어떤 방식으로 얻을 걸 챙기겠다. 챙길 거 챙기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때려놓는데 우리나라에 25% 관세를 때리니까 협상단이 잽싸게 날아가가지고 제발 좀 관세 좀 낮춰달라 이러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이런 협상. 이 트럼프가 보기에 가장 아름다운 정말 해피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해피한 어떤 관세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쫓아가고 우리도 쫓아가고 인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가갖고 이제 제발 관세를 낮춰달라 그러면서 뭐 해줄게 이렇게 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구상했던 게 그걸 겁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자판기 현금 출납기라 그랬나요? 그런 거 문 열어놓고 가져라 이래갖고 이제 삥 뜯어갖고 집어넣는 거면 남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게 생각과 다르게 너무 과격하게 확 던지니까 이제 힘 있는 나라부터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그럼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반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캐나다가 그런 것 같고요. 캐나다는 지금 총리까지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니까 총리가 당선돼 버릴 정도로 그 정도로 반미 감정이 지금 막 극에 달하고 있는 상태고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멕시코나 캐나다는 미국과 무역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도움이 서로 상부상조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데 이걸 트럼프가 성질을 건드렸죠. 미국의 51번째 주 이런 소리. 그리고 관세 막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캐나다에서 그럼 미국하고 안 논다 그러고 지금 다른 거래처를 막 찾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같은 거 이런 거 다른 나라로 수출해버리면 되죠. 미국이 안 하고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비굴하게 미국 비유 맞춰가면서 미국하고 거래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수출하고
발을 넓히겠다 이 얘기죠.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 이런 쪽이고, 멕시코는 조금 입장이 좀 약한 위치니까 약간 굽신거리는 듯 하긴 하겠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는 못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한번 붙어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전략이 원래 그거잖아요. 발톱을 숨기는 호랑이 뭐 이런 거. 상대방이 강해 보이면 발톱을 숨기고 웃음으로 이제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입니다. 전혀 너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숙입니다. 근데 숙이는데 그냥 숙이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을 키울 때까지만 참겠다 이런 이제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를 악물고 참는 거죠.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참다가 언젠가 이겼다 싶을 때는 숙였던 발톱을 숨기고 있던 응어리까지 다 풀어갖고 공격을 해버릴 거기 때문에 이거 손자병법 이런 데도 나올 겁니다. 아마 옛날에 중국 역사에 보면 아마 시진핑 주석이 그런 거 충분히 많이 봤을 거예요. 나라 뺏겨가지고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말똥 치우면서 막 왕자가 막 바보처럼 막 행동을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나라 왕한테 이제 잘 보여가지고 힘을 키워가지고 가갖고 다시 전쟁해갖고 그게 오나라 월나라였나 뭐 여튼 해갖고 뭐 전쟁 이기는 그런 게 중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는 붙으면 질 것 같으니까 비굴하게 양보해가면서 이렇게 했을 거고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중국도 한판 여기서 더 숙이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면으로 한판 붙어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붙으면 저쪽이 더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관세 부분으로 해서 미국이 좀 더 답답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강경한 목소리를 내지 않느냐.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하고 대화가 잘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대화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희망사항은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해주면 뭐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하면서 관세 좀 낮춰줄게, 너가 우리 것 좀 수출 좀 농산물 좀 더 사주고 뭐 좀 해도 이렇게 이제 하고 싶은데 전화를 안 한단 말이죠. 전화 안 하니까 왕이 부장이 불량배한테는 고분고분하게 들어주면은 계속 삥 뜯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하죠. 트럼프가 삥 뜯으려 그러는데 수긍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제발 시진핑 주석이 전화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밤에 잠도 안 자고 전화통 옆에 붙어갖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전화 안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그거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해주면 풀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지금. 왜냐면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다 관세 부분을 해갖고 삥 뜯고 있는데 공구 문 열어놓고 이제 돈 쓸어 담으려고 이제 막 협상하면서 막 쓸어 담죠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봐라 내가 이만큼 벌었다 이거 자랑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중국한테 약한 모습 보이면 다른 나라에서도 또 안 주겠죠. 삥을 못 뜯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량스러운 행동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숙이질 않을 겁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도 이제는 한번 붙어보자는 생각으로 좀 더 길게 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장 해결이 안 되고 5월 한 달 정도를 그냥 가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한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다른 나라들이 관세가 90일 이후였는데 지금 정확하게 날짜를 제가 안 꼽았는데 한 달 정도는 흘렀을 겁니다. 그럼 이제 5월달 들어가서 5월 후반으로 가면 2달째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협상이 제대로 안 되면 압박을 느끼게 될 겁니다. 날짜가 다 돼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틀림없이 협상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날짜가 됐는데도 협상 타결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관세를 보고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출렁할 가능성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여기서 올라갈 때는 관세가 유예되고 나서 올라갈 때는 시간이 좀 유리한 쪽으로 점점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부터는 아무 일 없이 계속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압박감 쪽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시장 자체도 지금 좀 순탄해 보이지는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뭔가 한번 얻어맞으면
충격이 클 수도 있기 때문에 평온할 때는 충격 받아도 내려왔다 바로 올라가는데 이 지금 뭔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충격을 받으면 조금 더 충격파가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4월 마지막 날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는 좀 그 아래쪽도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장 부분은 뭐 하루하루가 지금 뭐 급등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측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날짜 그 휴일 계산을 잘 못했는데요. 원래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5월 5일 6일이 이제 그 대체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이틀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를 앞두고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은 시장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 같은 거 많을 것이다. 그럼 시장이 내려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내일이 공휴일이더라고요. 근로자의 날인가 이게 5월 1일이. 그렇게 해서 내일 휴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스닥이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하루 종일 밀리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하루 쉬고, 이게 하루 쉬고 그냥 아무 일 없으면 또 금요일 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은데, 문제는 내일 쉬고 금요일 장 열리는데 금요일은 월화까지 4일 휴일이기 때문에 긴 휴일을 앞두고 불안감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게 또 그 매수세가 거의 줄어들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치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는 시장이 그렇게 그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비중을 대폭 줄였고요. 요 두 종목은 그대로 길게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딩하고 이제는 좀 이 전업 매매는 조금 쉬는 방향으로 몇 번 해봤는데 결국은 그 이 방법이 안 되네요. 안 되는 거 계속 붙들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렇게 시즌 5 매매는 끝내고요. 5월부터는 좀 길게 보고 가는 매매로 변화 생길 때마다 그때 가끔씩 그 방송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힘든 장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